지난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어둠 속에서 진행되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림자 전쟁이 전례 없는 통제불능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로의 본토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직접 날리며 재래식 전면전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지고 거대한 중동 전쟁의 화약고가 터진다면 이는 결코 먼 나라의 무력 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물류망과 유가가 즉각적으로 요동치며 당장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적인 경제 생태계마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로의 심장을 겨누게 된 두 국가의 얽히고 설킨 역사부터 이 충돌이 우리의 밥상 물가와 대출이자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날 거침없이 미사일을 주고받는 이 두 강대국이 과거에는 아주 긴밀한 동맹국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1979년의 결정적인 역사적 변곡점으로 시계를 되돌려봐야 합니다. 이슬람 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 시절의 이란은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세속주의와 친서방 노선을 걷던 이란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원유를 공급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며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왕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이슬람 신정체제를 수립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균형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극단적인 반미와 반시오니즘을 국가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교리로 굳어진 결정적 계기는 1980년에 발발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었습니다. 기습 침공을 받은 이란은 국제사회의 철저한 고립 속에서 무려 8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방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국토가 처참하게 파괴된 끔찍한 트라우마는 이란 수뇌부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 다시 이란 영토 내에서 방어전을 치르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흔 속에서 탄생한 이란의 핵심 군사교리가 바로 전진방어 전략입니다. 적의 위협이 자국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국경 너머 먼 곳에서 적을 요격하고 소모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란은 정규군을 직접 파병하는 대신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투입해 중동 전역에 친이란 무장단체들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저항의 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거미줄 같은 대리전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은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스라엘의 국경을 사방에서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좁은 영토를 겹겹이 에워싼 무장단체들이 언제든 동시다발적인 미사일비를 퍼부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여기에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밖에서 바라본 이란은 치밀한 대리전 네트워크와 핵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두려운 배후의 설계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국경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전혀 다른 놀랍도록 취약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이란의 화폐 가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의 일상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구하기 힘든 경제난 속에서 전쟁을 수행할 국가 시스템의 기초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란 지도부는 심각한 내부 분열과 반정부 여론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외부와의 긴장 상태는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생존수단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란이 보여준 도발은 맹목적인 전쟁의 서막이라기보다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레드라인은 절대 넘지 않으려는 정교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내부 붕괴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이란이 필사적으로 주변국들의 화약고를 건드리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면에 감춰진 이란의 전략적 목표는 바로 이스라엘과 순위파 아랍 국가들 간의 외교적 밀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동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순위파의 맹주이자 이란의 최대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점은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첨단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과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사우디아라비아의 연합은 이란의 지역 패권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 끔찍한 연합이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항의 축을 활용하여 영내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폭발시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이의 유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아랍 지도자들은 자국 내 민중들의 거센 반이스라엘 분노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되고 관계 정상화 협상은 무기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맹의 판도를 뒤흔드는 이란의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은 단지 외교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잡한 권력 투쟁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 생태계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히는 이유는 바로 이란이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이 위협받을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인 패닉에 빠집니다. 단발적인 무력 충돌 소식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급등하며 이는 곧장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로 직결됩니다. 유가 상승은 물류 비용의 폭등을 야기하고 각국 기업의 생산 단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 인상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가를 겨우 잡아가며 금리 인하를 고심하던 중앙은행들 역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앞에서는 통화 정책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자본 흐름도 급격히 바꿔놓아 주식 등 위험 자산의 투매와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와 대출금리의 부담 증가는 결국 평범한 개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뼈아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과연 이 사태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면적인 중동 전쟁으로 폭발할 것인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전면적인 국가 간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합니다. 이란은 장기전을 수행할 경제적 기초체력이 전혀 없고 이스라엘 역시 다면전의 늪에 빠져 군사적 경제적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동의 무력 갈등은 거대한 지상군이 맞붙는 전면전보다는 고강도의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와 상선을 겨냥한 드론 무리 공격, 그리고 은밀한 요인 암살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불거지며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고 세계 경제를 지치게 만드는 소모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판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확전의 선을 지키려 노력하더라도 단 한 번의 방공망 실수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우발적 전면전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장기화는 결국 중동의 지정학적 구도를 영구히 양분시키며 글로벌 경제의 상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착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 중동 사막에서 들려오는 폭음 하나에도 유가가 널뛰고 물가가 흔들리는 만성적인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을 넘어선 가장 궁극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은 이란의 핵무장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체제 생존의 한계에 몰린 이란 지도부가 정권 교체를 막아낼 최후의 수단으로 비핵화 협상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핵무기 개발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재래식 무기와 경제력 모두 열세에 놓인 이란에게 핵무기는 정권의 명운을 지켜줄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끝내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전 세계를 지탱해온 글로벌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 역시 앞다투어 핵무장 경쟁에 뛰어들며 중동이 통제불능의 거대한 핵 화약고로 변모하는 파국을 낳을 우려가 큽니다. 결국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맹렬한 충돌은 단순한 종교적 앙숙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부 붕괴의 위기를 외부의 긴장으로 덮으려는 이란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자 중동 내 패권을 지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체스 게임입니다. 당장 내일 거대한 파국이 열릴 확률은 낮을지 모르지만 인류는 피말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상화되는 더욱 고통스럽고 만성적인 불안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 전쟁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글로벌 공급망과 우리의 지갑 위로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슬아슬한 중동의 권력 투쟁을 단순한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닌 우리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현실로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